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원어와 영어 성장 사다리 타고 K-Culture Times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입니다. 네,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서 원어와 에듀테크 그리고 다양한 에듀테크 툴을 어떻게 영어 수업 설계 그리고 실제 수업 운영에 녹여내는지 구체적인 그런 수업 노하우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도구를 썼다가 아니라 그 도구를 교사의 그런 교육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제 또 어떤 판단으로 어떤 구조 안에 배치했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학생의 그런 사고 수준 그리고 수업의 밀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중점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들어가면서 학습 환경 분석,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과 영어 성장 사다리 설계, 그리고 실제 수업 흐름, 그리고 수업 성찰과 원어 활용 수업 노하우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이 어떤 그런 학습 환경 맥락과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목동 학군지 중심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서 37명의 굉장히 과밀학급의 그런 학교입니다. 서울에서 거의 탑 10 안에 드는 그런 과밀학교이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한 80% 이상이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의 문제지 거의 다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고, 그리고 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런 어휘 표현 수준이 굉장히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기존의 그냥 교과서 기반 수업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만 가봐도 학생들이 거의 벽돌책 수준의 그런 원서를 읽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토플을 벌써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3월 달에 3, 4월 이렇게 영어 수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과연 내가 뭘 더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교과서만으로는 이 학생들의 그런 인지적인 그런 도전 수준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그런 교과서 밖에 그런 제재들이라든지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에 드는 그런 자료 제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개별 학생의 그런 참여, 이해, 성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코칭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그 고군분투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실생활에 살아있는 그런 오센틱 머티리얼을 사용을 하되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됐고 또 자료 제작에 드는 그런 시간을 좀 줄여서 거기에 드는 그런 시간과 저의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아이들의 그런 이해라든지 성취 그다음에 피드백을 조금 더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평가 그냥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피드백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딱 걸맞는 프로그램이 원어였고 처음에는 저도 좀 고군분투했었던 것 같아요. 이 원어라는 그런 에듀테크를 처음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는 저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수업에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한 6월 달부터 이제 이걸 사용을 했는데 1학기 때 이제 맛보기로 활용을 했었고 2학기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 수업 설계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영어과 핵심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량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 영어로 제시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고 또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또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함양을 목표로 수업을 설계할 때 저는 이런 블룸의 텍소노미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 블룸의 텍소노미는 인지 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고 사고의 이렇게 위계적인 흐름을 표현한 도식인데요. 이 구조가 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 네, 다 고차원적인 사고로 성장해가는 그런 경로를 수업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말하는 그런 하이터치, 하이테크 개념에서도 이 틀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거기서는 이제 하이테크를 lower order thinking skills, 그래서 뭐 기억 이해 적용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드릴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의 그런 하이터치를 통해서 하이 오더 띵킹 스킬스인 분석, 평가, 창조 단계에서 하이터치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구분해서 말하는데 저는 원어로 수업을 하면서 이 하이터치와 하이 테크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이게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듀얼 모드로 작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K-Culture Times Creator 프로젝트 영어 성장 사다리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영어 성장 사다리는 아까 방금 보셨던 블룸의 텍소노미를 바탕으로 학습의 그런 과정을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그런 사고 성장 단계로 구조한 그런 설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네, 6학년 YBM 최 10단원 I know about it 요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였고 여기 그 성취 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해, 적용 단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제시된 그런 한국 문화 관련 영어 자료를 듣고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또 적용 단계에서 실제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쓰는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또 분석 평가 단계에서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을 비교 성찰하고 또 창조 단계에서 독자를 고려한 그런 자기만의 문화 콘텐츠를 영어로 창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영어과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그런 적절한 전략을 활용한 이해, 그리고 창의적인 의미 생성과 표현, 또 협력적인 그런 의사소통 수행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장 사다리로 단계별 학습 목표 제시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 주도성을 촉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자기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단순히 이제 이 영어 성장 사다리를 그냥 학습 목표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이제 백워드 수업 설계에서 활용하는 그래스프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어, 여름방학 그리고 작년 2학기 때 이 캐대언이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캐대언의 그런 한국의 그런 소소한 그런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학생들도 잘 알고 있었고 이걸 동기 유발 과제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과제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리고 단순히 영어 학습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 생산자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학습자 주도성이 올라가고 또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몰입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이 K-Culture Times Creator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차 시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네, 프로젝트 도입 단계, 그러니까 즉 1차 시죠. 1차 시에 기억, 한국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기억과 이해, 그 블룸의 단계를 다루는 그런 수업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리랑 뉴스에서 나온 궁중 디저트인 율란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요 영상을 활용해서 단어를 추출하고 이 단어를 학생들이 학습하고 또 문장들로 이제 한번 어순 배열이라든지 빈칸 써보기로 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문장에 대해서 컴프레hen션 퀴즈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이 1차 시 과정이었습니다. 2차 시 과정에서는 네, 이렇게 한국 문화 소개 컨텐츠에서 배운 표현을 말하기와 쓰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AI 분석 피드백 바탕으로 다회차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기 정확성, 유창성, 완성도, 억양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즉각적인 그런 피드백을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면 학생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그 점수가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분야에 있어서 네, 1차 에세이 쓰기는 워크시트를 제공해서 손글씨로 이제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 제가 사용한 그 학습 플랫폼이 다행히 다했어요인데 이 다했어요에 업로드해서 학생들의 그런 학습 과정이 포트폴리오로 축적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종이 워크시트를 제공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차 시, 3차 시, 4차 시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3차 시죠. 전개 2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학생들이 아까 작성했었던 그 손글씨 초안에 대해서 교사 하이터치 피드백 그리고 원어워의 AI 라이팅 피드백을 분석해서 학생들이 다시 리라이팅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손글씨 업로드라고 하는 그런 탭이 있는데 자기가 작성했었던 그 워크시트를 찍으면은 네, 바로 그 손글씨가 영어로 이렇게 변환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요거를 이제 언어와 AI 피드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드백이 인상 깊었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피드백을 보고, 그리고 또 저의 그 하이터치 피드백을 보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회차에 걸쳐서 자신의 작품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4차 시에는 평가와 창조 단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네, 그런 단계였는데 북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디지털 최종 산출물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북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 글을 뭐 뉴스 기사나 블로그 형태의 디지털 산출물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창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음성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학습 동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치 자기가 영문 그 신문에 영자 신문의 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그런 작품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기사 형식이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해서 사진이랑 글씨가 좀 어우러지게 편집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그런 정보나 사진은 출처를 기록하는 것을 네, 명시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신문 형태로 발간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블로그 형태로 네, 발행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형식으로 네, 창작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작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은 시간 안에 이 평가 창조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평가 영역에서
내용, 과정, 뭐 편집, 그리고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진행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이 점이 부족했구나라고 느꼈던 친구는 다시 그 디지털 북크리에이터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메타 인지를 좀 함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그런 자기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느낀 점, 네, 뭔가 자기가 맡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니까 굉장히 재밌고 보람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배운 것에 보면 이렇게 원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법과 단어 활용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 새로운 영어 표현 알게 됐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시도해보고 싶은 것을 살펴보면은 학생들이 뭔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평가에 이어서 친구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북크리에이터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 친구의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하면서 그 친구 작품의 우수한 점, 그리고 이 친구 작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뭔지 비판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친구의 작품이 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배움의 장을 형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평가를 하면서 이 친구 이런 거 잘했네. 나도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또 고치고, 이 과정이 이렇게 분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그 4차시 수업 프로젝트의 그런 수업 흐름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업에서 제가 녹여내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하이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과정에 있는 결과물을 다 했어요라고 하는 그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과제 탭에 축적하고 이 학습 포트폴리오가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성장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시스템을 연계해서 성취 보상을 제공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완성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서술 피드백도 남기고 이렇게 쿠키라고 하는 네, 피드백도 남기는데, 그 과제의 완성도에 따라서 세 개의 쿠키를 줄 때도 있고, 뭐 한 개를 줄 때도 있고, 두 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쿠키가 다 모아지면은 아이들이 이 쿠키 교환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간식을 교환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6학년 아이들이 뭐 마이쮸로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까 싶은데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프로젝트를 끝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 하트 이렇게 보이는데 이 쿠키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내에서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작품, 선생님 픽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트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하트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어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선 누가 하트를 받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었고 학습 지속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이터치 아이디어는 네, 아까 그 수업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AI 기반 피드백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기술적이잖아요.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교사 피드백이라든지 자기 평가, 친구 평가 이렇게 다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시선의 지지를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정서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에 이 에세이 AI 피드백에서 문법적인 그런 감점을 받았지만 소재 선정이나 뭐 독자를 고려한 그런 흡입력 있는 도입 문장을 쓴 학생한테 너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너만의 색깔이 빛나는 기사다라는 그런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그런 창의성과 자기 효능감을 지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평가, 그리고 친구 평가 과정에서 성찰이 모든 학생의 산출물을 서로의 교과서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특히 자기평가에서 이게 단순히 과제를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 수준까지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 글이 독자에게 어떻게 읽힐까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그런 메타 인지의 과정으로 블룸의 그 텍소노미에서 5단계 평가 그리고 6단계 창조의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에서 다음에 더 다른 소재, 방식으로 글쓰기를 확장해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영어 성장 사다리 마지막 단계인 창조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학생이 단순히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설계하는 그런 주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그런 성찰입니다.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거는 수업과 학습의 해상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기도 하고 굉장히 한 학생에 대한 그런 성취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어가 제공하는 그런 학습 그리고 수업 대시보드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학습 과정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전반에 대한 그런 통찰력 그리고 학생에게는 자기주도 학습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다 보니까 네, 긍정적인 도파민으로 학습 몰입을 설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과서만이 아니라 교과서 밖에 그런 실제 영어 자료를 통해서 과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학습자의 흥미,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재도전 구조 속에서 다시 해볼래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났지만 집에 가서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시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영어 그 수업 시간에 학습에 굉장히 몰입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짓도 많이 하고 별로 이렇게 눈빛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학생들을 발견했었고 그 몰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학생들이 그 수업이 끝나면은 볼이 약간 상기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배고파하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블룸의 그런 고차원적 인지 목표를 수업의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학생은 어떤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그런 주도적인 학습자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었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영어 수업에서 굉장히 그동안의 영어 수업은 뭐 게임 중심, 그래서 게임 그 수업 활동 진행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사고의 경로를 설계하고 학습 코칭하는 역할이 좀 강화된다. 그래서 그 결과 학생의 주도성과 함께 교사의 주도성 또한 그런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프로젝트에 대한 네,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제가 그동안에 원어를 사용을 하면서 수업 노하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학기 초 사전 세팅으로 수업 루틴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이어트 할 때 밀프렙 하잖아요. 그래서 밀프렙 하면은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수업도 프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런 그 온라인 기반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이트 주소가 뭐예요? 아니면은 제 아이디 뭐 비번 까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용했었던 다 했어요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해서 원어원 학습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명시를 했었고 요 명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도 클릭 한번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경로를 설계해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원어를 학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어 저의 그 교사 클래스 대시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별로 이렇게 쭉 학급을 구성하고 대량 학생 등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생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학을 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추가 학생 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니까 손쉽게 이런 시스템이 잘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전 세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 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라벨지에다가 뭐 아이디 비번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영어 교과서 앞에다 이렇게 붙여서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업 노하우는 네, 양질의 컨텐츠 큐레이션으로 학생들의 스윗 스팟을 타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포츠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지점 또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 이 야구 공이 야구 배트에 어느 지점을 맞는지에 따라서 홈런이 될 수도 있고 네,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수업에 있어서도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학습 컨텐츠를 찾았을 때, 이 학습이 굉장히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흘러갈 텐데, 의미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크라센의 이론에 나오는 네, I 플러스 1 단계를 교사의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이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떤 그런 컨텐츠가 학생들한테 잘 다가올지, 이 학생들의 스윗 스팟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어 자료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의 I 플러스 1 단계에 맞출 수 있도록 뭐챗 GPT라든지 아니면 브리스크 티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준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사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쉽다 하면은 이 6학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학습의 그런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네, 양질의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마켓에서 이렇게 능률 그 영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인사이트 링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생성한 경우도 있고 또 어, 영자 신문에서 네, 수업을 생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영어 마지막 단원이 Why are you happy여서 감정에 대한 그런 단원이었는데 이 아이들한테 그냥 감정 단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이미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그 학습을 끝나고 나서 이 학생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감정 단원의 학생들의 스윗 스팟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 그 페이커라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이 페이커가 어떻게 자신의 그런 감정 컨트롤을 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원어의 수업 생성을 했더니 이렇게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교급, 뭐 최상급 요 단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에 나오는 그 네, 애니멀 쇼다운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교급, 최상급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 수업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네, 온 오프라인의 균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손글씨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디지털 기반 이 시대에 솔직히 우리가 실제로 손글씨를 써보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뭐 이렇게 문자를 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손글씨가 단순히 손글씨가 아니라 인지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지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에세이 영작할 때 1차 작성은 무조건 종이 학습지에 손글씨로 작성을 하게 해서 인지적인 그런 소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생성형 AI 사용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학습 를 구성을 하였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죠. 그래서 한번 수업하고 나서 내가 습득했었던 이런 어휘라든지 표현들이 얼마나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원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만은 뭐 이틀 후,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화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했는데 원어에서 온라인에서 한번 단어나 표현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한 3차시 이후에 이렇게 원어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를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쇄 종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3일 뒤에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 또 이 한 단원이 끝나고 나서 또는 한 세 개 단원 정도 끝나고 나서 또 뭐 잽퀴즈라든지 카옥 같은 온라인 기반 게임 학습으로 또 한 번 반복하고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서 총 그 복습하는 총괄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종이 학습지로 병행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는 구성하였습니다. 성격으로 너무 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어를 처음에 97년에 공부했죠. 2학년 공부했죠. 출거전한 네, 네 번째 수업 노하우는 네, 다양한 에듀테크 툴을 함께 활용해서 창작과 게 협업을 통한 그런 학습 시너지를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활용했었던 그런 다른 다양한 에듀테크 툴인데요. 와인도 그 와인 하나만 먹었을 때와 와인이랑 딱 그 찰떡궁합인 치즈를 먹었을 때 그 풍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페어링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업의 장면 장면마다 어울리는 그런 에듀테크 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의 흐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창작 단계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의 그 활용 수업 노하우를 전달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언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화면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학교, 네, 저의 대시보드고, 이렇게, 4학년 2반, 6학년 6반을 이제 제가 수업을 했고, 네, 굉장히 많죠. 37명부터 30명까지, 네,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 가져왔던 그 수업 장면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뭐 단어, 문장, 말하기, 퀴즈 이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같이 한번 학생들이 어떻게 녹음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요거는 이제 말하기 단계였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억양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이 들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An earth-shaking matchup between the blue whale and the Argentinosaurus for the title of the biggest. The biggest present-day animal to swim through the oceans at speed of 5 to 20 miles an hour, weighing a massive 2,000 tons, the blue whale. Here's our first competitor, the blue whale. There's big and then there's ginormous. 네, 그래서 학생이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억양을 실제감을 살려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음, 그 교과서에 블루버드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지문을 제가 생성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PDF 파일로 바꿔서 원어에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단어, 문장, 말하기, 영작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AI 피드백을 통해서 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요? 라고 했었던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선생님, 저 80점밖에 안 맞았, 못 맞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작품, 글, 에세이를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행복한 순간은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때 그 창문 밖에서 보이는 그런 불빛을 볼 때 자기가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스칼렛 선라이즈, 라이트닝 더 바이올릿 스카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또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피드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AI 평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만의 색깔을 가진 글을 쓴다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여학생의 글도 한번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시도를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네. 에세이 영작 보시면은 처음에는 1회차에는 82점인데, 네. 점점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어휘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것들 이 AI 피드백에서 사용한 추천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갔죠. 82점에서 92점으로. 그래서 제가 3차 시도 끝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칭찬하는 그런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유 드렸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제 수업 사례에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인 선생님께서 네.
자기 평가, 친구 평가를 했던 화면을 보고 흥미로워 보였는데 그 화면은 어떤 에듀테크인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캔바 AI로 네, 바이브 코딩을 해서 만든 그런 네, 성찰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했었던 것들,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그 캔바 AI에 넣어서 네, 따로 만든 그런 사이트였어요. 조윤정 선생님께서 네, 녹음할 때 헤드셋은 개별적으로 가져오는지 학교에서 일괄 준비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 학교에서 이제 헤드셋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뭐 항상 이게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녹음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다른 친구들의 그런 목소리랑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 6학년부터는 개인 디벗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셋이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저도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4학년 친구들 수업 사례도 궁금합니다라고 배민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4학년 친구들 수업 사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만든 수업 중에서 4학년 단원에서 뭐 what time is it 뭐 이런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한테 what time is it 뭐 이거 너무 쉬운 그런 단원이어가지고 time zones for kids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가져와서 네, 같이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what day is it 네, 요일을 말하는 거. 그 수업에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Days of the Week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져와서 스토리북을 가져와서 같이 수업했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 경미 선생님께서 개별차가 큰 영어 수업에서 아까 6학년 수업은 공교육 수준에 비해 많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혹시 수준이 낮아서 수업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네, 저도 되게 이 부분, 이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 수업의 격차가 많이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그 영어를 읽는데 무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 근무했을 때랑 지금 이 학교에 근무했을 때랑 굉장히 맥락이 달라요.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영어 시간에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막 영어를 술술 읽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는 반면에 막 파닉스도 못 돼가지고 단어도 못 읽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질적인 그런 그룹이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보시면은 제가 제시했을 때 그 과제의 난이도를 네, 하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음, 저도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는, 어, 난이도 상으로 다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네, 난이도 하로 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순 배열, 뭐 중,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런 AI 더빙 그런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더빙 이런 거는 난이도 하로 조정해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지영 선생님께서
패들렛으로 원어원을 이용하는 수업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저의 캘린더를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네,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 패드 수업에만 몰입하지 않도록 네, 오프라인과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워크시트도 함께 활용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시너지를 좀 잘 조합해서 아이들한테 최적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요게 저의 그 이메일과 뭐 인스타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질문 사항이 또 추가로 있으시면은 요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3월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학습으로도 이용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가서 뭐 그 말하기 점수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워낙 어, 사교육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정학습으로 제가 이렇게 부여한 하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했을 때는 가정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해야 될 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사전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계정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계정 아이디 비번 까먹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메일머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교과서 앞에 붙여놓고 네,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백수 선생님께 요청드렸던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서 원어원에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원어 고객센터로도 항상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남긴 그 내용을 답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그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너무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소개해 주신 백수현 선생님께 우리 그 줌에서 박수 한번 다 같이 반응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이제 이만 세미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강의 자료 공유? 강의 자료 공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강의 자료 혹시 네, 공유해 드려도 되죠? 네, 네, 괜찮아요. 되시죠? 네. 저희 그 녹화했던 영상도 어차피 공유할 수 아, 있으니까 그 네, 영상 네. 그냥 링크 그냥 녹화했던 아, 영상 네. 링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 링크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다음 학기에 네, 원어원 이용해서 재미있는 영어 수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